안녕하세요. 앉아. 네, 그래. 이름? 김기탁입니다. 김기탁. 몇 살? 42살입니다. 무슨 일 하지? 지금 아빠 육아와 관련된 강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 육아 강사? 네. 아빠들의 육아에 대한. 네네. 오. 지자체나 기업 특강 이렇게. 네. 귀는 옛날 뭐 운동했니? 네, 뭐 레슬링이나 유도했어? 네 레슬링. 오. 바로 알아보지? 네. 그래. 길 가다가 이런 분 만나 시비 붙으면 안 됩니다. 아. 예. 이거 사람인데 수련원에 있을 때 레슬링 선생님이 교관으로 왔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졸업반이 왔는데 이런 애들이 온 거예요. 근데 얘가 잠깐 들어갔다 나오더니 정리하고. 그냥 정리가 돼요. 예, 그냥 뭐 이분들은 굳이 이렇게 손을 많이 안 써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제가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제가 예전에 봤어요. 그 등치 크고 술 먹고 이래가 취해가지고 쌈이 났는데 보니까 한쪽이 굉장히 키도 작고 왜소한데 와 진짜 한 대도 안 맞아. 한 대도 안 맞아. 작살나. 이분들은 싸울 일이 없어요. 하지만 작살. 계속 긁지 말라는 얘기. 조심해야 돼. 긁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서장훈 씨랑도 12월만 목을 뽑아서 던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조심 뽑는 힘이 좋아서. 그래. 고민이 뭐야? 제가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수익이 좀 일정하지 않은데, 그치. 네, 근데 최근에 제가 또 셋째가 생겨가지고, 네, 그래서 그 셋째를 키우려면 또 돈도 많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을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 좀 안정적인 직장에 직장에 들어가서 들어가야 될지. 일을 해야 될지. 근데 이제 42살이고 하던 일이 있는데 갑자기 들어간다 해도 전문직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거 아니야 이게. 기존에 그 빅땡이라는 알지, 네네네. 알지. 거기서 이제 매장 운영하고 이제 점장 준비하고 이렇게. 근데 하는, 지금 아빠 육아 강사는 갑자기 어떻게 하게 된 거야? 그거는 이제 아내가 첫째 임신을 했을 때 이제 계약직이다 보니까 그 연장이 안 됐어요. 이제 아내가 퇴직을 하게 되고 이제 좀 더 경제적인 여유를 얻어야겠다 해서 좀 무리하게 사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좀 자금적인 여유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사업을 정리한 상태였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아내가 우울증이 좀 심하게 왔었어요. 죽고 싶다라는 말도 좀 그래. 하는 그런 상태에서 좀 제가 좀 많이 미안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내를 도와주기 위해서. 네네, 좀 도와주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시작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지금 현재 여기 이제 강사 활동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시작한 지가 한 1년 좀 넘은 상황이라 가지고 아직 강의들이 이렇게 많이 없어가지고, 또는 이제 강의가 가끔 이제 캔슬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여유롭지 않다 보니까 사실 아직 뭐 반응이. 프리랜서 강사하면 아무래도 시간이 남으니까 네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은데 네네.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아이 셋째 같아 하면 경제적인 것도 현실로 또 다가오니까. 네네. 그러면 지금 현재 육아 강사 이걸로 한 달에 들어오는 수익이 어느 정도 돼요? 이걸로는 지금 이제 200만 원 정도까지는. 네, 지금은 저희 가족은 4식구인데 이렇게 살고 있는 가족은 이제 7명 같이 살고 있습니다. 장인, 장모님, 처남 이렇게. 같이. 장인, 장모, 처남까지 같이. 네네네. 근데 지금 생활비가 한 달에 어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7인 가족인데. 안 쓰고 나가는 돈들이 기본적으로 200에서. 그러니까 고정이야. 애들 뭐 유치원 보내고 먹고 이러려면. 근데 그분들 중에는 뭐 생활비를 내시는 분이 있나? 이제 아버님이 일을 하고 계시고요. 이 아버님이. 네, 아버님이 일을 하고 계시고 처남도 일을 하고 있는데, 처남은 이제 나중에 장가 가야 되니까 각자 이제 도생을 하는 건데, 뭐 저희가 전세 대출 이자를 내면은 장모님이 이제 뭐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을 내주시고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 아유, 가족이 그거는 똘똘 뭐 뭉쳤네. 좋네. 너무 좋네. 아니 그럼 7분이 사시려면 집도 좀 크고 막 그래야 되지 않아? 아이도 있고 그러면 어때 지금 상황이? 집이 이제 원래는 이제 방 3개였어가지고 장모님이 거실에서 주무시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방 4개짜리를 다행히 이제 얻어가지고 처남 한 방,
그리고 장모님 한 방, 아버님 한 방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이제 4명이서 한 방을 쓰고요. 4명이서 한 방을 쓰고요. 근데 애들 둘하고 한 방에서 지내는 거야? 네네. 몇 살 몇 살이야? 9살 그리고 5살. 네. 같이 자고 해서 애착 관계는 되게 좋은데 이렇게 많이 힘들죠. 원래 침대가 있으면은 이렇게 세로로 자야 되는데 이제 가로로. 아버님 어머님은 좀 같이 쓰시지. 아 장모님이 조금 몸이 좀 불편하셔가지고 같이 자고 그러시면은 좀 기태가 너 그럼 집도 방 4개짜리 이렇게 이동할 때 빚도 졌겠네. 은행 빚이든 어디든. 사업을 시작할 때도 이제 돈을 잊고 시작한 게 아니라 이제 지인 돈도 빌리고 장인 장모님 돈도 빌리고 뭐 은행에서도 이제 돈 빌리고 이랬던 상황이었어서 지금도 그럼 그게 남아 있는. 네 아직 남아 있는. 아이고 기타기가 무게가 애들이- 많이 느껴지겠네. 셋인데 이제. 아니 셋째가 였을 때 뭐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마냥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았겠네. 기쁘긴 했겠지만 뒤로는 또 네. 그렇지. 네, 둘째가 생겼을 때는 저 와이프가 저한테 그 이벤트를 해줬었거든요. 이벤트를 해줬는데 셋째가 생겼을 때는 와이프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제 어떻게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저도 이제 속상한 마음에 서로 기쁘긴 하지만은 지금 상황이 좀 쉽지는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서로 좀 부둥켜 안고 운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경제적인 여건은 제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한 상황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축복인데 네. 진짜 기뻐해야 될 상황인데 막상 닥칠 또 미래를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고 새로 생긴 아이가 있는데 껴안고 눈물을 흘려야 될지 그런 것들이 좀 속상하죠. 에. 야, 그러면 어떻게 지금 강사 일이 안 들어왔을 때는 뭐 다른 일도 하고 그랬어? 아니면 계속 그 일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 뭐 여러 가지 이제 포잡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강사 일도 계속 이제 병행하면서 지금 이제 없을 때는 택배 일도 하고 있고요. 열심히 사는 아빠네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아빠 육아 강사라는 직업이 근데 나중에 네가 경력이 되게 쌓이고 이래도 아마 이 일이 막 그렇게 큰 돈이 될 것 같진 않아. 왜냐하면 아빠들이 시간을 내서 뭐 어디 모여가지고 수업 듣고 이런 거를 쑥스러워서 잘 안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도 그렇지, 그쪽 관련된 또 전문 강사, 인기 강사도 있을 네, 거고. 네, 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시장 네, 이게 제가 또 강사 일을 또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포잡, 뭐 빠이오잡 뛸 때 밤에 이제 대리운전을 끝나고 좀 아껴보려고 한 몇 킬로 정도를 걸어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다리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걸어가고 있는데 근데 너무 추우니까 아이고 참. 너무 추워서 다리에 감각이 없는데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아끼려고 걸어가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라는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따뜻한 데서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예전에 택배 일을 할 때도 밤에 이제 나가다 보니까 폐차해야 될 정도로 이제 사고가 난 적도 있어서 와이프가 걱정도 많이 하는 상황에서 근데 지금 만약에 예전 직장에처럼 뭐 요리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런 직장으로 다시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나? 취업을 하려면 할 수는 있는 할수 상황이긴 있어? 네, 합니다.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어? 지금 뭐 300에 350 정도는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여러 가지로 형편이 그렇다라 그러면 나는 지금이라도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조금 더 많이 벌 수 있는 쪽에 일을 하는 게 맞다고 봐. 제가 이걸 좀 놓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주위를 돌아봤을 때 그러니까 이혼하는 가정이나 또는 아이와 따로 살아야 되는 경우들의 가족들을 보면서 저도 제가 어릴 때도 좀 저희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진 적이 있었어요. 힘든 과정을 겪어오면서 이걸 좀 이겨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걸 알려주는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지금은 그 사람들 걱정하기보다도 너부터 먼저 좀 기타기가 걱정을 가장 해서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지? 네가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잖아. 아이도 또 한 명이 더 태어나고 아이들도 이제 더 크면 방을 또 따로 좀 내줘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언제까지 한 방에 지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빚도 갚아야 되잖아. 빚도 있고 그러니까. 다 언제 갚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사실 고민할 이유도 없어. 고민할 이유도 없고 네가 그렇게 하고 싶다. 주말 강사 정도로 그죠? 뭐 주말에도 할 수 있고 어. 또 특수한 날에 지자체에서 뭐가 잡혔다 할 때 하도록 하고 지금은 그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가서 더 월급 많이 받고 더 많이 벌어와서 또 아이들도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는 게 그게 아빠로서의 네 책임이라고. 자, 기타기 가족에 어떤 일이 생길지 고민하는 게 많습니다. 아빠 육아 강사 일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뭘 해야 맞을지 얘기해 주세요. 짜잔. 이거 그렇지. 쏘리. 이거 그렇지. 쏘리. 그동안 뭐 사업하다 망한 것도 그렇고 뭐 그렇지. 다 청산하고 미안하다. 다 미안하다 그러고 때로는 굽힐 줄도 알아야 되고 알지? 고집 부리고 살 세상이 아닌 것 같다. 네. 화이팅 했으면 좋겠어, 기타가. 네. 응원할게. 네, 감사합니다. 그래. 네. 제수 씨한테 축하한다고 좀 전해줘. 네, 감사합니다. 네. 잘 가. 네,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다. 한마디. 네. 누구한테 할까요? 아내한테 나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희생해주는 우리 아내에게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네. 고마워. 사랑해. KBS 조이